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결국은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던 그 순간들은 어김없이 기회로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처럼 롱 포지션이 처참하게 다 청산이 돼버린 그런 순간들은 결국은 시장에 있는 거품들이 다 거쳐졌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의 리셋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부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제가 어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투자 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가격이 급격한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나니까 또 시장에서는 시즌이 아웃됐다, 시즌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시즌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구간들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굳건하게 버티면은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들은요, 제가 라이브 스터디와 코인마스터 클럽에서는 먼저 공유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 전략 가져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제가 시그널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그널을 통해서 과연 대세 상승장 정점이 왔는가, 지금은 저평가 구간인가, 고평가 구간인가, 혹은 어떤 상황들이 바뀌는 전환점, 즉 변곡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죠.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완전히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데 거기서 바이더립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물타기를 해버리면은 손실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사이클 정점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또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코인앤크에 가셔가지고 요 메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총 30개로 정리를 해서 현재 사이클 정점이 왔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개 지표 중에서 대세 상승장 정점 시그널을 표시하고 있는 시그널은 단 한 곳도 없다. 즉 빵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오지 않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인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이클 정점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사이클이 이젠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사이클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점도 찍지 않았는데 그냥 시즌이 끝났다, 이런 논리는 사실상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야 되고 내 투자 전략을 검증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종목과 매매 타이밍, 포트폴리오 관점을 다 같이 고려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략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내가 어떤 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순간들 혹은 매도하는 순간들에서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코인이 성장성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지표는 결국은 이 코인의 자본의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채택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1단계를 검증하고 나면은 성장성에 대한 점수들이 일정 부분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속성, 즉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가령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고래들과 기관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물량을 갖다가 본인들의 월렛으로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상황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정말 많이 있고 각 지표들을 6단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코인마스터 클럽에는 올려뒀는데요. 이 지표에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검증을 끝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단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요 두 개 단계를 조금 더 차트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국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장기 보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거래소에서는 공급 긴축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수요가 힘을 냈을 때는 공급 긴축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의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고래 유입 지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팔고 있는 건가?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은 결국은 단기 보유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진입을 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던지고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산의 가치를 굳건하게 알고 있는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 시점을 패닉셀링하는 구간이 아니라 굳건하게 버티면서 바이더립을 통해서 물량을 더 모아나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시황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이 순간 10월 10일 그 순간에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급등을 하면서 바이더립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체들,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그널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저변을 넓혀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물량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축적 주소의 보유 물량이 2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기관과 기업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아직 3개월이 남아있지만 기관 수요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ETF 자금만으로 딱 따로 뗐을 때도 아직 작년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올해 3개월이 남아있고 이 3개월이 전통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연간 기록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금 ETF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와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 현물 ETF도 점진적으로 물량을 높여 나갔던 것처럼, 즉 더 많이 채택이 됐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이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의 기록을 월등하게 넘어서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긴 호흡으로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단기적인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결국은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던 그 순간들은 어김없이 기회로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처럼 롱 포지션이 처참하게 다 청산이 돼버린 그런 순간들은 결국은 시장에 있는 거품들이 다 거쳐졌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의 리셋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부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투자의 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좋을까? 이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면요. 제가 4가지 정도의 지표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단기 보유자의 PR 지표가 1을 하회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차량시장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1을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패닉셀링을 하면서,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공포감에 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목 수요 지표도 음수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거기다가 심리 지표와 파생상품 지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심리 지표 중에서는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급락했던 그 순간에 한번 보시면은 극도 공포 단계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극도 공포 단계로 진입하고 단기 보유자의 PR 지표가 1을 하회했다. 이렇게 2가지 시그널이 같이 겹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명목 수요까지 마이너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이 변곡점 국면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까지 같이 포착하시면서 돌파 매수 구간들까지도 점검을 해서 내 원칙적인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라고 해서 시장의 펀딩 레이트, 각 코인들의 이 펀딩 레이트가 어느 정도로 청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알트코인들의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롱 포지션이 무자비하게 청산이 되면서 완전한 냉각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시그널들이 모두 다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리셋이고 기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중요한 바이 더 딥 전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앞서 3단계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 스크리닝을 하고, 다음으로는 온체인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 과정에서 온체인 관점에서의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를 통해서 핵심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차트를 통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 어떤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에서는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수 전략은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 더 딥 관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앞서 온체인 지표들이 극도의 공포 단계, SOPR 지표가 이를 하회하고 각종 지표들이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그 구간들이 분명히 냉각 구간으로서 저평가 구간, 즉 매수 구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차트까지 활용한다고 했을 때 최적의 매수 구간은 언젠가 바로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요 시점일 겁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럼 이 구간들을 한번 온체인 지표 비교해 보시면은 아니나 다를까 그 시그널들이 다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한 템포를 더 쉬어서 가시는데, 이번 4월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더 하락 추세가 깊어졌지만 RSI는 더 상승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구간들도 우리는 중요한 매집 구간으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어서 상승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 차트 관점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현금 유동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매집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일목균형표 같은 여러 가지 차트들을 활용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 더 딥 전략이 용이하지 않은, 즉 바이 더 딥 전략이 너무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돌파 매수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바로 과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는 구간들,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도 전략을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방 이탈하는 그 순간들이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차트 관점을 보시면서 그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블랙스완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장기 투자자다라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처럼 잦은 매매를 이어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보유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보유하는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죠. 특히 시장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패닉 셀링을 해서 더 높은 구간으로 진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미실현 손실이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이슈가 과연 장기적인 이슈인지 단기적인 이슈인지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같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고 실질적으로 연결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위기시 대응 전략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들을 좀 하나로 취합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또 신간 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 안에서 종목 선정 전략과 매매 타이밍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실질적인 테크닉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곧 소식 알려드릴 텐데 우리 크롱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